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22학번 김재원. 김혁준입니다. 네. 제가 내일 문작 한 개는 조형물에 대한 분석 문제였어요. 그림하고 농구선수 조형물이 나왔는데 두 가지 작품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 그런 거에 대해서 서술화하고 조형적 특징을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방학을 기초로 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 2개를 제작하는 건데요. 네, 두 가지 작품 모두 인간의 형상을 띈다는 공통점이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통점을 설명했고, 차이점으로는 입체적인 작품이냐 혹은 평면적인 작품이냐 등등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길래 표현기법 위주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외에도 조형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셔서 1번 문제와 연관하여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추가로 조형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또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각각 보니까 두 개 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각각 사람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네? 그래가지고 디자인의 원리로 봐 이러한 점이 약간 현대 사회에서 차별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지. 그다음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2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출제한 의도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무조건 일단 잘 팔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자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일단 먼저 떠올렸단 말이에요. 방학 때 학교만 안 갔지 솔직히 학원 시간이 학교 가는 시간보다 더 길어가지고 그렇지. 거의 놀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학교 다녔을 때보다 과제가 더 많고 놀 시간이 없는데 약간 이런 제 기분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야 뭐 게임 한 판 같이 좀 하자라고 카톡을 보내면 제가 야, 시간이 없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라는 거를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밤에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나요? 네. 그리고 또 과제도 많다는 걸 또 하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책가방 뒤에 책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 그 2개로 표현했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방학이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다시 학교 갔다가 방학이 다시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해서 그렸는데 뭐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하는 자기 휴식 혹은 자기 개발 등의 시간을 이모티콘으로 간단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더 있었나요 혹시? 네. 어떤 식으로 질문을 좀 하셨나요? 그 이모티콘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생활에서 쓰기보다 그냥 제 기분을 그린 거라서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교수님이 그렇군요 라고 하시길래 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짓말. 또 어떤 질문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감정을 단순화시켜서 되게 약간 말로 표현하자면 되게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지만 이거를 이모티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괜찮게 답변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좀 붙었을 삘인데 하는 느낌이 좀 있었나요? 반반이었어요. 실수한 것도 많고 교수님들이 좀 좋아해 주신 부분도 있어갖고 어떤 부분을 좀 좋아하셨나요? 그 면접 문제 외에 그냥 제 진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쩌다 이 디자이너의 진로를 갖게 되었느냐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유현준 교수님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그분이 어떻게 이제 현대사회 문제를 디자인으로 풀었냐 뭐 이런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에 학교가 5개를 했는데 5개가 이미 다 결과가 나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년에도 학원 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포기 상태였구나. 네, 왜냐면은 제가 말을 또 잘 못했어가지고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약간 좀 얼타기도 하고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디자인의 원리랑 조형의 원리 제가 2개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하나를 설명을 못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힘들겠구나 했는데 다른 내용에서 좋은 게 있었는지 합격이 된 것 두 같아요. 번째 문제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교수님들 질문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이모티콘을 디자인하는데 갑자기 그 놀면 뭐하니에 유재석님이 부캐로 막 유산슬하고 트로트 가수 막 하는 거. 맞아요. 부캐. 본인의 부캐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교수님이 좀 TV 프로그램 좋아하시는지 좀 그런. 네. 그래서 당황스러워갖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형. 이거 다 NG인데? 근데 그래도 이런 질문이 좀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되게 신선하네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또 질문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이? 일단은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1, 2, 3학년 다 합쳐서 책을 한 40권 정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좀 그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교수님이 딱 보시고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제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뭐냐 모르시길래 제가 유현진 교수님을 딱 한 번을 꼽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 교수님이 홍익대학교 교수분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런 좀 좋은 점수를 좀 받은 것도 있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을까요? 작년 기출문제 위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학원에서 제공해 주셔서 그 위주로 면접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네.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뭐 면접 준비하면서 혹시 뭐 힘들었던 거나 좀 그랬던 게 있을까요? 좀 거슬렸던 거나. 아무래도 입시 미술을 하는데 면접은 한 개 있고 실기는 6개 있으니까 면접에 대한 한 개만 준비해야 되는 부담? 그런 것도 은근 있더라고요. 하긴 실기도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네.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됐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겠네요. 좀 다 챙겼는지 이런 거. 일단은 서류를 준비할 때 이게 미술 활동 보고서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자소서란 말이에요. 실제 자소서 쓸 때처럼 약간 컨셉을 잡고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문화적 디자이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서 약간 그런 점이 좀 더 서류를 교수님 봤을 때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집중해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급하게 쓰지 않고 이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계속 검토하고 그래서 조금씩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네. 저도 어떤 디자이너가 되겠다 하는 그 컨셉을 잡고서 그 디자이너에 맞춰서 제 진로죠, 쉽게 말하면 그 진로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쓰겠다 하는 걸 다 정리를 해갖고 썼습니다. 컨셉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다 평범하다 그러면 컨셉이 있는 학생이 좀 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그렇죠. 점이. 뭐 자기는 컨셉도 없이 이것저것 닥치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이제 컨셉을 좀 갖고서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하겠네요. 네. 어떤 식으로 그걸 채워요? 보통? 이런 활동 같은 걸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한 거가 10개? 아니 5개? 솔직히 별로 안 돼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수업 시간 자체로는 수행평가 낸 것만 그러면 거의 학교에서 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럼 학교 외적인 거에서 그 활동을 해서 쓰는 거예요? 수업 말고 동아리? 학교에서 하는데 동아리 축제 뭐 이런 걸.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다 나가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채우시는. 알겠습니다. 상명대랑 당국대 전환. 반대 천안. 네. 반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죠? 파란 벨트하고 주황 장갑 한 다음에 정수기 물병 같이 생긴 플라스틱 병 있어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는 무조건 공예과니까 질감, 그 다음에 파란색, 주황색이니까 보색 대비 두 가지를 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벨트로 먼저 화면에 흐름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황색 장갑으로 세 군데 주제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세 군데 배치해서 삼각형. 네, 삼각형으로 안을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보색 대비는 당연히 장갑 옆에 다시 파란색 벨트 놓고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밀도 채워주면서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공예과다 보니까 질감 묘사죠. 물병에 있는 물을 많이 그리고 장갑이나 벨트는 털 묘사를 꼼꼼히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묘사하고 질감 묘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그 부분은 딱히 어렵진 않으셨구나. 네. 그리고 잘 맞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딱히 포인트는 제가 질감과 이제 문제 의도 중에 뭐 보색 대비 파악하고 풀기. 질감과 문제 의도. 네. 이렇게 두 가지. 알겠습니다. 상명대 학교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상명대학교 문제 어떤 거 보셨죠?
호박, 그다음에 판사봉, 그다음에 파레트와 물감 나왔어요.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셨을까요? 상명대학교는 이제 문제 은행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미리 꼼꼼히 준비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저희 학원도 상명대 문제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해주셔갖고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문제는 2번 이상 풀었는데 많이 푼 건 4번까지 풀었어요. 근데 호박을 한 번밖에 안 하고 가갖고 하필 그게 나와서. 근데 또 잘 하셨나 보네요. 네, 사실 시험 전까지 이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여기도 또 이제 보색 대비죠. 아, 보색 대비? 네, 호박이 주황색이니까 물감 중에 파란색 물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사, 영출, 그다음에 보색 대비? 네, 문제를 계속 반복해라. 저 호서대도 있고 낙서울대도 있고 문제은행 있는 데는 반복해야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힘들죠. 누구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저는 막 갑자기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약간 이런 걸 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심해가지고 뭐 중학교 올라갈 때도 슬럼프가 한 번 왔었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슬럼프가 한 번 왔었는데 확실히 슬럼프가 오니까 좀 예를 들어 매주 실기 연습을 할 때도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좀 음악적으로 좀 해결을 해볼까 해서 제 개인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어폰을 끼고 그냥 음악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실기 연습할 땐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거야. 그래서 그 시기를 버티다 보면은 적응이 되면 슬럼프는 약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슬럼프가 해결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닌데. 슬럼프 한 달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좀 심한가?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왔던 것 두 같은데. 달에 한 번씩? 네, 버티는 거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거 말고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고 어떤 날은 잘 그려주고 어떤 날은 안 그려주고. 그거는 그냥 기복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 슬럼프 같은 거 이제 왔을 때 어느 정도 버티다 보면은 그냥 넘어간다. 알겠습니다. 그 천년의 미소 학원을 오게 된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사실대로는 상관없어요. 일단 천년의 미소를 2번을 왔었어요. 처음에는 두 번이에요? 네 똑같은 학원? 네 똑같은 학원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중2 겨울방학 때 다니던 학원이 없어지고 딱 오면서 저한테 주어진 실기 그 연습이 굉장히 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빡세가지고 그러니까 멘탈이 갈려서 이거 맞나 하면서 약간 학교 주변에 있는 곳으로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되게 선생님들이 의지 있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의지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학원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나오고 천연의 미소를 딱 오니까 계획적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딱 다 돼 있는 거예요. 학종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해서 고1 올라오기 전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서 네 분위기. 이게 그거예요? 진짜로 얘기한 거야 아니면은 이거 실제 그래요? 실제. 생각보다 별로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니까요. 진짜 안 좋은 학원은 딱 가서 1시간만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거 맞죠. 선생님 수업만 들어가서 알죠. 저도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학원 옮기게 됐는데 학종하고 실기를 계획적으로 나눠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서 하던 게 아니라 재수 시작하면서 시작한 옮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부터 그 학종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근데 졸업을 하게 되면 그게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제가 그냥 꿈과 관련된 거를 수업 시간에 막 했거든요. 편하게. 근데 그걸 이렇게 네. 얘기해서 맞아요. 교수님 그걸 참 잘하세요. 네. 그래서 한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천년에서 오세요. 비방용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먼저. 이거는 꼰대가 될 수 있어서 잘 말을 잘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 꼰대죠. 나 때는 뭐 일단은 1, 2학년 때는 솔직히 실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이 진짜 무조건 성적이 중요해요. 성적이 높으면 대학교도 더 높은 곳을 쓸 수 있어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3학년이 올라가면은 실기하느라 공부를 별로 못하니까 일단 1, 2학년 때 최대한 그 자기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최대한 공부에 집중을 하고 3학년 때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 왜냐면 둘 다 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신과 실기를.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취득해져. 그쵸? 그래서 딱 선택해서 집중. 네, 선택해서. 네,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선택과 집중. 동의합니다. 아 진짜 선택과 집중. 알겠습니다. 네. 그 시기를 버티다 보면은 적응이 되면 슬럼프는 약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슬럼프가 해결됐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거 아닌데.